Let's stop it. Let's stop it. If you stop it, we'll do a trade. If you don't stop it, we're not going to do any trade. 미국에서 전례 없는 대탈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민자도 테러도 아닙니다. 그 주인공은 거대 기업들입니다. 자본을 철수하고 공장을 폐쇄하며 생산을 아시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촉발한 본격적인 경제 대이동입니다. 트럼프와 기업 지도자들 사이의 동맹 균열. 2025년은 미국 정치에서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기업계 사이의 기존 합의가 공식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한때 행정부와 테크 거물 간의 밀접한 관계를 상징하던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공급망과 인플레이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혼자가 아닙니다. JP morgan chase의 CEO 제이미 다이먼을 비롯한 많은 주요 기업 지도자들도 이번 관세는 너무 크고 너무 강력하며 2025년 말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3.8%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이미 불안정한 경제 회복을 직접 위협합니다. 관찰자들의 이목을 끈 것은 단지 비판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입니다. 대기업 CEO들은 더 이상 2016년부터 2020년까지처럼 침묵하지 않고 이제는 백악관의 무역 전략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경제 운영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신호이며 과거 그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이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서서 충격적인 현실을 드러냅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미국의 무역 정책은 신뢰를 주기는커녕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미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고 있는 걸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백악관은 침묵을 유지하다. 경제 신뢰가 심각하게 붕괴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불안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투명한 발표도 없으며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은 더욱 없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이끌 명확한 경제 전략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이 받은 것은 연속성과 일관성 없는 일련의 갑작스러운 정책들 뿐이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로드맵도 방향도 사과도 없다. 관세만 더 있다. 이러한 전략적 명확성의 부재는 부정적인 도미노 효과를 촉발했습니다.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을 안전지대로 간주했던 국제 투자자들은 이제 동남아시아와 유럽처럼 정책이 보다 예측 가능한 지역으로 자본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와 세계은행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워싱턴이 이런 조각난 통치를 계속할 경우 미국은 외부 충격이 아닌 백악관의 내부 부실 관리로 인해 자초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거시경제 정책이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은 확장 계획을 동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성장 정체, 일자리 삭감, 소비 감소, 이는 팬데믹과 공급망 위기 이후 강한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기업 탈출. 2025년은 역사적인 흐름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생산과 투자의 중심지였던 미국이 이제는 국내외 기업들에 의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인건비나 해외 경쟁이 아닌 내부 문제입니다. 불안정한 세금 정책, 치솟는 원가, 일관성 없는 경제 운영 체계입니다. 고립된 트럼프, 방향 없는 전쟁으로 인해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고 있다. 수많은 대기업들이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조립의 상당 부분을 인도로 이전했으며 애플워치와 맥북 등의 생산은 베트남으로 옮겨 관세 위험을 줄이고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브랜드 하틀리 데이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4년부터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을 태국으로 이전했습니다. 미국 항공산업의 중심인 보잉은 국내 생산 비용이 경제적 효율을 초과했다고 발표하며 공급망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개별적 전술적 결정이 아니라 정책 불안정성과 비용 상승에 의해 주도된 전략적 전환을 반영합니다. OECD와 미국 상공회의소의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미국은 점차 글로벌 생산 체인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무역 수지와 국제 경제 위상 모두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중국과 조용한 권력의 예술. 미국이 내부 갈등, 불안정한 관세, 기업 신뢰의 위기 속에 발목 잡혀 있는 동안 태평양 건너편 중국은 조용하지만 전략적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긴장과는 달리 베이징은 투자자들에게 침착함과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초 미국 기업들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무역 회담이 아무런 구체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자 수백 명의 CEO와 주요 투자자들이 워싱턴을 떠나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따뜻한 환영과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현재 투자 전략의 핵심은 정치와 경제의 명확한 분리입니다. 이념이 지배하는 대신 베이징은 안정적인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 관료적 장벽을 최소화하며 세금, 물류, 인프라 분야에서 수많은 인센티브를 도입해 외국 기업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워싱턴이 점점 비즈니스 환경을 정치화한다는 인식을 받는 반면 중국은 그것을 경쟁 우위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서방 관찰자들이 베이징의 투명성과 통제를 의심하고 있지만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보장된 경제적 이익이 재배치를 고려할 만큼 큰 무게를 가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가 내부 불안정에 빠진 가운데 사회주의 지향 국가가 전 세계 투자의 임시 피난처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자리를 잃고 중국이 자본주의의 꿈을 쟁취하다. 정책 불안정성과 신뢰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2025년은 충격적인 현실을 드러냅니다. 최소 13개의 미국 대표 기업이 중국 대기업에 완전히 인수되거나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은 낯설지 않습니다. 스미스필드 푸드, 미국 최대 육류 가공 회사로 2013년 중국 WH 그룹에 인수되었지만 2025년까지 국내 유통망 전체를 장악, 월도프 아스토리아 뉴욕 안방보험그룹이 19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상징적 호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고질라와 퍼시픽 림과 같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제작한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가 다렌완다 그룹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세이고 5G 장비 공급 업체, 단나, 제브라 이머징, 군사용 홀로그램 회사과 같은 중견기술 기업들도 중국 국영 자본과 연계된 중개투자 펀드를 통해 인수되었습니다. 이는 관세로 인한 주가 폭락을 이용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이 경제적 자해라고 부르는 내부 약화는 중국이 미국 시장 내부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인수된 많은 기업들이 기술, 식품, 미디어 분야에서 전략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 안보와 기업 주권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아직 명확한 공식 대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관찰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기업 거래가 아니라 금융도구를 활용한 글로벌 영향력 경쟁의 주요 진전이라고 경고합니다. 미국 국민, 엘리트의 정책에 갇힌 존재들. 백악관이 시작한 무역전쟁이 2025년까지 이어지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기업과 투자자뿐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미국인들, 특히 중산층과 블루칼라 노동자들, 이 가장 큰 손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소비자 물가 폭등입니다. 중국산 제품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면서 이미 비싼 아이폰 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화웨이나 다른 아시아 브랜드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 관세를 피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TV, 컴퓨터, 가전제품들도 가격이 오르며 주요 소매 체인들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를 비롯한 국내 제조업체들은 핵심 부품 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인해 공급망이 붕괴된 결과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미시간, 오하이오, 텍사스와 같은 주요 산업주에서 대규모 해고가 가장 두드러진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가가 상승하고 생산이 감소하며 해외 파트너가 철수하는 상황에서 공장은 운영될 수 없습니다.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공장은 폐쇄되며 생활비는 치솟습니다. 이는 자초한 충돌 속에 갇힌 미국의 암울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편 과거 미국 우선을 외치던 기업 지도자들은 조용히 아시아로 날아가 파트너를 찾고 해외 생산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CEO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동안 그들을 부자로 만든 노동자들은 출구 없는 경제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세계 영향력을 잃고 있다. 2025년 미국의 경제정책에서 발생한 균열은 단지 기업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동맹 구조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와 같은 전통적 동맹국들, 서방 무역 질서의 주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2025년 3월 오타와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독일 총리는 미국은 동맹 파트너라기보다는 고립된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선언하며 서방 내부의 커지는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 전략을 위장된 보호무역주의라고 불렀으며 캐나다 정부는 워싱턴과의 몇몇 양자무역 협정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고 EU 및 아세안과의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전략적 후퇴를 의미합니다. 미국이 무역 장벽을 강화하는 동안 많은 동맹국들은 비리스 같은 경쟁 블록과의 유대 강화에 나서거나 협상에서 보다 유연하고 협조적인 중국과의 무역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70년 넘게 미국이 중심을 차지했던 글로벌 무역 지형은 이제 단일 국가가 지배하지 않는 다극적 모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동맹국 하나하나가 이탈할수록 미국의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패배가 아닌 자국 경제와 무역 정책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경제 권력은 이동 중이다. 이제 미국은 중심이 아니다. 미국이 협력을 축소하고 세계 경제 리더의 역할에서 물러나는 동안 전략적 경쟁국들은 조용히 대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확장 중인 비에리스프 회원국들은 소프트 무역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무기가 아닌 인프라, 결제 시스템, 양자 협정을 통해 말입니다. 2025년 비릭스 서로의 PPA 결제 시스템이 공식 출범하며 국가 간 거래가 미국 달러나 미국이 통제하는 스위프트 없이도 가능해졌습니다. 4월까지 브라질, 터키,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23개국이 시험 사용에 가입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새로운 경제 회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미국이 주도했던 무역 루트를 일부 대체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단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과거 주요 동맹국들조차 브리티에스, 중국, 아세안과의 양자무역 협정에 서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워싱턴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일방적인 정책으로 파트너를 멀어지게 하는 동안 세계는 조용히 미국 없는 무역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분열이 경제 정책을 마비시키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극단적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의회는 마비되었고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양당은 예산, 세금, 기업 지원과 같은 기본 법안조차 서로 거부하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은 시장을 조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치 권력 다툼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동맹을 훼손하고 미국을 고립시키며 기업을 경기 침체의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한편 공화당 내 일부 세력은 미국 산업을 재구성하기 위해 공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비용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 결과는 금융시장의 심각한 변동뿐 아니라 백악관의 전략적 통치에 대한 신뢰가 기업과 글로벌 파트너 모두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세계적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동안 미국은 의회 청문회, 탄핵 가능성, 끝없는 내부 분쟁에 얽매여 있습니다. 초강대국 이후의 시대, 권력이 재분배될 때 역사는 한때 무적이라 여겨졌던 제국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패배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잃어서 무너졌습니다. 2025년의 미국은 바로 그 순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대체 불가능한 강국이 아니라 미국은 점차 세계 무대의 여러 참가자 중 하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점점 절대적인 지위를 잃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다른 기구들에 의해 그 그림자가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을 지탱하던 소프트 파워, 기술, 영화, 교육은 이제 아시아, 유럽, 그리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의 대안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려는 인수합병이나 무역협정의 폐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자신을 강하게 만든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의 신뢰, 동맹국들의 신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자랑스럽게 민주주의와 자유의 모델이라 불렀던 그 체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신뢰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초강대국에서 미국은 이제 내부 분열의 깊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철수하고 동맹은 등을 돌리며 국민의 신뢰는 무너져가는 가운데 가장 큰 적은 어쩌면 미국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과 교육 목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치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최신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